임대주택 지을 돈 그거를 받아가지고 주민 나눠줬는데 이게 수익입니까? 이건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될 땅을 지사님이 뺏어와서 선거에 활용하신 거예요.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당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하는 우리 대장동 8,500억 법원 사건. 이 사건 관해서 자꾸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어땠다, 누가 우리 한나라당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 당시에 누가 책임자였느냐, 누가 시장이었느냐, 누가 결제했느냐, 누가 이 틀을 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초에 짤 때 딱 한 조항만 넣었으면 일 없습니다. 그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왜 이 조항을 안 넣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걸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핵심적인 5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해서 그 차익을 먹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원주민의 고혈을 착지한 건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 이상 될 거라고 봤습니다. 땅 보상해 주는데. 근데 3차 협약에 나와 있는 실보상비는 6,894억이라서 저기서 이미 3천억이 비는 겁니다. 자, 원주민들 원성 아주 치열합니다. 저한테 찾아오고 김은혜 의원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평균 분양가 2,500만 원에 B완부지는 3,600만 원, 판교에서도 제일 비싼 가격으로 지금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 개발했으면 싸게 땅을 수용했으면 싸게 공급을 해야지 이렇게 비싸게 공급해서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원주민도 고생, 들어간 분도 고생하는 이 구조가 막대한 8,500억의 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대선 공약 중에 100만 원 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도 있으신데요. 실제 보시면은 법상 25%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계획서에는 15.3% 짓겠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또 변경을 해가지고 6.7%밖에 지금 짓질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는 100만 원 짓겠다, 임대주택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실제로 나온 거는 저기서부터 줄이고 계신데 어떻게 100만 원을 짓겠습니까? 6.7%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의 53%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53%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사실 그 옆에 광교 신도시는 무려 72%가 공공시설 용지 면적입니다. 이렇게 20%포인트나 차이 나는 거를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하고 나머지를 팔아먹어서 수익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전부 지금 날린 겁니다. 편의시설 없다, 공원 없다, 교육시설도 모자라다, 주차장도 없다, 동사무소 지으려고 돈을 주고 더 땅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 이 퍼센트의 차이가 우리 대장동이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5,503억을 공공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 건설 사업 해본 사람 다 알고 저처럼 공직 30년 한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자 터널은 920억 이거 5,503억 다 부풀려져 있는데 터널은 92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는 게 지난번 지사님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죠. 공원 지하주차장, 공원 조성 이거 원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어서 기반시설 하라고 조건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 공원은 신흥동 지구에 떨어진 데 했다고 하는데 그건 더 문제입니다. 대장동에서 벌은 돈은 대장동에 써야지 왜 엉뚱한 동네 갔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 지금 기반시설이 모자라고 공원이 모자라고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는 불만이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 배당이익 1,822억.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사님 말씀하시는 임대주택 1안, 2안, 4만으로 보고했더니 임대주택 용지는 사지 말고 배당이익은 성남시 정책 방향에 따라 활용하자 해서 주민들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1,000억 나눠주셨다면서요. 자, 임대주택 지을 돈 그거를 받아가지고 주민 나눠줬는데 이게 수익입니까? 1,822억은 배당 수익이 아닙니다. 배당 수익이 아니라 이건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될 땅을 지사님이 뺏어와서 선거에 활용하신 거예요. 5,503억 전체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 1,400억을 군인공제에 보상했고 조성하는 데는 300억 정도 든다고 하니 주차장 포함해도 돈이 많이 빕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5,503억 부풀려져 있기도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여기 경기도 국장들, 실장들 다 나와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환수한 이익입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그 부관의 조건에 넣으면 되는 걸 억지로 뺏어와서 이거 다 넣어도 56%밖에 안 됩니다. 광교 신도시 72% 따라가려면은 신흥동 공원 넣어도 56%밖에 안 됩니다. 훨씬 적게 공공용지 확보한 것입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꾸 옛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현재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개발이익 민간이 100% 갖는 민간 개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의 이 결합 개발 방식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언론의 칭찬도 많았지만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벤치마킹을 수십 곳이 했고 중국의 영현시도 와서 이거 벤치마킹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넣었냐. 이건 제가 아까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례 신도시에서 2억 5천 투자, 5% 투자해서 1,100억으로 예정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더니 나중에는 300억으로 줄어가지고 분양가는 240만 원이 더 올랐는데 300억 밖에 안 남았다면서 150억 밖에 저희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나 아니면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고정해라. 땅값이 떨어지든 사업이 망하든 적자가 나든 관계없이 일정액을 확보해라. 이렇게 방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원님 제가 맞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원주민에 대해서 뭐 보상을 싸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상 가격은 제가 또는 성남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시가를 보상하죠. 그리고 개발 사업에는 이주 대책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주 대책 내용은 장기 거주자, 장기 토지 소유자 이런 우선으로 차등적으로 하라고 지시해서 이 보상 문제 때문에 성남시에 와서 데모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양가 통제를 못하게 막은 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2015년 4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가지고 민간에서 분양을 할 때 가격을 통제할 길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걸 민간 개발을 하게 강제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제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잖아요. 이 자세 다 들어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 예, 또 마저 더 하세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김도우 의원님. 공공개발을 하는 거를 민선 첫 임기 때는 국민의힘이 막았고 재선 때는 성남시 구조는 개선이 되긴 했는데 정부 방침이 이런 식으로 민간에다 맡겨라 그거 할 텐데 저희가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지방채를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질의고요. 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에 따라 답해달라고 하셨고 거짓말한다고 진행돼 나가고 있는 말씀하시는 게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토지 보상비를 가져야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성남시 예상 규모가 2조 원, 3조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 가능성을 해결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했는 게 국민의힘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임대주택 비중 얘기는 아까 본인이 만드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만드신 자료 자체에 보니까 그 임대 비율 낮춘 게 2019년이네요. 제가 그때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광교는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거기야 도청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고요. 전국 평균 토지 비율은 공공택지가 48%, 보통 52% 정도를 분양하는데 여기는 반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 건지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부 체납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에 귀속된 액수는 약 7천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공단은 이 사업 부지 내가 아니라 10km가 떨어져 있는 본시가지입니다. 이 본시가지의 본시가지의 공원을 네. 우선 답변 이제 이래야지 빨리 답변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지사님. 예. 잠깐만 기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막는다고 해서 진실이 안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자, 원래 하는 거라는 주장은 모르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 것이 기부 체납하는 것은 사업지구 내고 1공단 부지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원래는 결합 개발을 해서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그 소속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여기 수익금으로 1공단을 사업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률상 의무에 의한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뭐 군인공제회가 얼마를 보상받았는데 2,700억이 어떻게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군인공제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많고 토지 보상액은 2,300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거 통장 조회해 보면 될 테니까 그 나머지 돈 어디 갔냐 이런 그런 의혹 제기하지 마시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지사님. 네, 돈 어디 갔냐 이런 말씀 마시고 임대주택을 했어야 된다. 왜 현금으로 받았냐 이 말씀인데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고 성남시는 이익 배분의 하나의 방식으로 1번 공원 조성 외에 임대주택 용지 A10 필지를 주거나 두 번째 현금 1,822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협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성남시 예산이 800억 정도가 추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는 건 성남시 재정으로 당시에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1,830억을 주고 LH에 팔아가지고 LH가 공공주택하고 임대주택 공급하고 있습니다.